홈런 원정대 랭킹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KBO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외국인 선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번에는 투수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 제도 도입 초기에는 타자들이 인기가 많았었는데 외국인 원투펀치를 가진 팀들이 좋은 성적들을 거두면서 투수의 몸값이 점점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 무대를 거쳐간 외국인 투수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많은 투수들 중에서도 저희 홈런 원정대 마음대로 딱 5명만 추려봤는데요. 어떤 선수들이 탑5에 이름을 올렸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와. 뽀뽀. 네, 이번 시즌 기아와 두산이 투수 홍건희와 내야수 류지혁을 주고받는 트레이드를 실시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두 구단 사이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뤄진 트레이드라 주목을 받았었죠. 네, 무려 13년 만에 이뤄진 트레이드였는데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성사가 됐냐? 그동안 서로 재미를 본 트레이드도 있었는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 경우도 있어서입니다. 저희가 외국인 선수를 얘기할 때 이렇게 트레이드를 얘기했던 건 이 선수와 관련된 또 트레이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낳기 때문인데요. 두 팀의 트레이드 역사에서 기아에는 씁쓸함을, 두산에는 즐거움을 안겨줬던 최고의 외국인 투수 5위 다니엘 리오스입니다. 네, 2005년 7월 리빌딩이 필요했던 기아가 리오스랑 김주호를 내주고 이제 두산은 전병두를 보내면서 두 팀의 2대1 트레이드가 이뤄진 건데요. 이때 두산이 영입했던 리오스가 유니폼을 바꿔 입자마자 갑자기 에이스로 활약을 하면서 두산이 캐제를 불렀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리오스는 두산으로 이적한 다음부터 잠재력을 크게 터뜨렸는데요. 제구력이 동반된 패스트볼을 무기로 예리한 슬라이더를 섞어서 던지면서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서 에이스 역할을 해놨었고요. 특히 2007년에는 22승을 달성하면서 외국인 투수로는 최초로 20승을 돌파했고 평균 자책점, 다승, 승률 부분까지 1위를 차지하면서 3관왕에 오르고 골든글러브와 함께 MVP까지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괴물 같은 성적을 기록한 2007년 이후 일본 프로무대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진출 첫 해였던 2008년에 도핑 검사에서 금지 약물이 검출되면서 1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고 퇴출됐습니다. 이런 논란 없이 선수 생활 마무리했다면 팬들에게 좀 더 좋은 선수로 기억이 됐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빈 기자는 현재 KBO 리그에서 가장 많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 팀이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선배 저 시험하는 겁니까? 시험은 아닙니다. 대답하자니 좀 자존심이 상하고 또 대답을 안 하자니 제가 진짜 모른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V11을 달성한 기아 타이거즈잖아요. 외국인 투수들 얘기할 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사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할 최고의 외국인 4위가 바로 타이거즈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타이거즈는 혜태 시절이 아닌 기아의 이름으로 처음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끈 선수입니다. 2009년 기아 타이거즈의 한국 시리즈 우승에 1등 공신 역할을 한 최고의 외국인 투수 4위 아켈리노 로페즈입니다. 로페즈는 영입 때부터 굉장히 핫한 선수였는데요. KBO 리그 데뷔하기 전인 2008년에 메이저리그에서 풀타임을 활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목을 끌었죠. 기아의 기대대로 특히 로페즈는 이닝 히터다운 모습을 좀 뽐냈는데요. 특히 데뷔 시즌에 14승을 기록해서 다승 공동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특히 로페즈의 활약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한국 시리즈입니다. 당시 SK와 7차전까지 가는 피말리는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가 우승할 때 로페즈가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1차전 선발이었던 로페즈가 SK 상대로 먼저 기선제압을 했고 5차전에서는 완봉승까지 거두면서 정말 그야말로 미친 활약을 펼쳤는데요. 마지막이었던 7차전에서는 스스로 중간 개투를 자원하기도 했습니다. 완봉승의 피로도가 쌓였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경기에 원래 SK가 리드를 하고 있다가 기아가 점점 추격을 해서 동점을 이뤘던 상황인데 8회 초 5대5 동점 상황에서 5차전에 선발로 나왔던 로페즈가 다시 한번 등판을 하면서 기아 팬들은 천사를 벗고 SK 팬들은 악마를 봤다는 표정으로 굉장히 좌절하게 만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시리즈에서 로페즈가 하드캐리를 하면서 기아는 V10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큰 활약하면서 한국 시리즈 MVP 후보에까지는 올랐지만 MVP는 결국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SK로 팀을 옮긴 2012년에는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결국 KBO 리그를 떠나게 됐는데요. 이후에도 기아에 대한 애정은 계속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로페즈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선수인데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로페즈의 집 대문에는 기아의 로고와 당시 등번호를 그려놨다고 하고요. 2017년도에 기아가 11번째 우승을 할 때 에이스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헥터 노이시 선수인데 기아가 헥터 선수를 영입할 당시에도 간접적으로 로페즈 선수가 이것저것 좋은 조언들을 해주면서 V11에 간접적인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선배, 선발 투수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덕목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닝이 아닐까. 특히 최소한 선발 투수라면 한 6이닝 정도는 책임을 져줘야 선발다운 선발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최고의 외국인 투수 탑5 3위는 바로 이 선수를 픽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할 일을 꼭 해내고 마는 공무원처럼 6이닝을 기필코 책임지는 벤무원, 바로 앤디 벤 해켄입니다. 히어로즈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투수로 꼽히는 벤 해켄은 2012년도에 국내 무대에 데뷔했는데요. 2017년까지 KBO 리그에서 통산 73승, 평균 자책점 3.56을 기록했는데요. 당시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좀 더 강한, 히어로즈 좀 더 강한 시기였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넥벤저스라고 불렸죠. 넥벤저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히어로즈의 가을 야구 진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구종은 직구 아니면 포크볼로 단순한 편이었는데요. 포크볼 속도를 능수능란하게 조절해서 타자 배트를 유인해서 많은 구종을 던지지는 않아도 위력적인 제구로 제 몫을 다 해줬습니다. 네, 특히 벤 해켄 선수는 큰 경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그 포스트 시즌에는 타선이 도와주지 않아서 패전 투수가 되는 경우는 있어도 대량 실점은 하지 않아서 에이스다운 역할을 톡톡히 해낸 선수입니다. 네, 벤 해켄이 거의 멱살을 잡고 팀을 끌다시피 했는데요. 2014년에 삼성과의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호투를 펼친 데 이어서 4차전에서 나바로한테 홈런을 맞기 전까지 6이닝 노히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넥센이 2승 4패로 밀리면서 우승의 맛은 보지 못했죠. 한처럼 남아있는 시리즈인데요. 당시에 굉장히 강정호, 박병호까지 했었던 타선이 강력하기도 했었고 사실 아시겠지만 그때 강정호의 에러 하나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 최용호의 끝내기 안타를 내주면서 시리즈 분위기가 좀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히어로즈 팬들은 이때 우리가 우승을 했어야 됐다. 특히 7차전에는 벤 해켄이 선발로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벤 해켄이 등판하면 결국 우리가 시리즈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많은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게 된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벤 해켄은 시리즈는 결국 놓쳤지만 투수분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면서 우승에 대한 아쉬움을 좀 대신 달래기도 했습니다. 히어로즈랑 계속 인연을 이어나가는데요. 2019년에 키움이 한국 시리즈에 출전했을 당시에 응원차 고척을 방문하면서 팬들의 그리움을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벤 해켄은 떠났지만 현재는 브리검 유킷이라는 강력한 외국인 원투펀치가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해에는 당시 벤 해켄이 이루지 못했던 히어로즈 사상 첫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있다고 하잖아요. 선배의 터닝포인트는 언제입니까? 저는 살면서 그렇게 큰 터닝포인트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홈런 정도가 한 실버 버튼 정도 받으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여튼 최고의 외국인 투수 2위는 KBO 리그에서 완벽하게 전환점을 찾은 이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최고의 외국인 투수 2위 조시 린들블럼입니다. 네, 린드블럼도 또한 그 두 팀의 유니폼을 입었던 선수인데요. 먼저 2015년 롯데 유니폼을 입고 국내 무대에 데뷔한 린드블럼은 2시즌 연속 10승을 달성하면서 에이스다운 역할을 해냅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는 막내딸 그 먼로 양의 치료를 위해서 잠시 미국으로 떠났다 돌아오기도 하는데요. 후반기에 다시 돌아와서 12경기에 등판해 5승 3패 평균 자책점 3.72로 또한 준수한 모습을 이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듬해에 두산에 영입되면서 린드블럼 기량이 만개했는데요. 2018년에 15승을 올리면서 팀의 정규 시즌 우승에 기여했고 1982년 베어스 원년 우승을 이끈 박철순처럼 이제 빼어나게 활약을 한다고 린철순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산의 2년 차인 다음 해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017년 이후 끊겼던 20승 투수 반열에 오르면서 다승과 승률 8삼진 1위에 올라서 투수 부문 3관왕을 차지했고요. 동시에 두산의 정규 시즌 우승과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끌고 KBO 리그 MVP까지 차지하면서 선수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모두 안았습니다. 네, 또 2년 연속해서 최동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최동원상 후보 기준은 선발 등판 25경기 이상, 180이닝 이상, 15승 이상, 150 탈삼진 이상 등등 이제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롯데 있을 당시에 린도건이라는 별명까지 가졌던 린드블럼이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최동원상을 수상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최고의 KBO 리그 최고의 투수로 자리매겨온 린드블럼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한번 두 번의 도전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빅리그를 다시 도전을 하는데요. 네, 올해 2020 시즌을 앞두고 메이저리그의 미러키 브루어스와 3년 912만 달러에 계약하면서 우리 돈으로 109억 원에 계약을 하면서 빅리그로 복귀했습니다. 네, 이제 KBO 리그 최고의 외국인 투수 대망의 1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온 선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선수가 맞습니다. 최고의 외국인 투수 대망의 1위 저스틴 리퍼트입니다. 네, 2011년에 두산 유니폼을 입고 KBO 리그에 데뷔했는데요. 데뷔 첫 해부터 15승을 기록하면서 팀 에이스 역할을 톡톡하게 했습니다. 2m 3cm 장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포심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변화구에 제구력도 좋아서
두산 팬들이 금세 니퍼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큰 키에다가 높은 릴리즈 포인트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타자들이 상당히 까다로웠던 투수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니퍼트는 정규 시즌은 물론 가을 야구에서 더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니퍼트를 말할 때 2015년도 한국 시즌을 꼭 이야기하게 되는데 2015년도에 두산은 정규 시즌 3위로 가을 야구에 진출해서 14년 만에 한국 시즌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때 당시 니퍼트가 정규 시즌에 어깨 부상은 사실 좀 부진했었어요. 근데 포스트 시즌 5경기에 등판해서 3승 무패 32와 3분의 1 이닝을 소화하면서 평균 자책점 무려 0.56을 기록해서 만점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듬해에는 개인 최다인 22승을 올리면서 다승 평균 자책점 승률 3관왕 위협을 쌓았는데요. 정규리그 MVP의 골든글러브까지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두산이랑 헤어졌죠. 네, 이때도 사실 계약을 더 하느냐 마느냐 또 팬들 사이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그 니퍼트 선수와 배터리 호흡을 맞췄던 양의지 선수는 그 한 시상식에서 내 마음속 일선발은 니퍼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팬들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그리고 구단 프런트나 직원들에게도 니퍼트가 어떤 존재였는지 왜 니드님으로 불렸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KBO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외국인 투수들을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참 두산이 외국인 투수 또한 잘 뽑은 것 같아요. 네, 두산은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승수를 챙겼고 외국인 투수들의 합작 승수도 가장 많았는데요. 결국에 외국인 투수들의 활약 여부가 팀의 성적이랑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홈런 원정대 예측쇼랑 랭킹쇼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언젠간 꼭 잡고 말 거야.